루치는 과거 CP9을 이끌었던 CP9의 리더였으며 세계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루치는 세계정부 직속 암약 첩보기관 사이퍼폴의 리더였으며 세계정부의 직속 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군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해군이 처리하기 힘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해군과는 독립적인 조직이기에 제 아무리 해군 원수라 하더라도 CP9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며 CP9 역시 해군의 명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계정부에 부하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상부상조하며 지내고 있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으며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CP9의 리더 루치와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의 갈등은 매우 심했으며 CP9이 폐지되고 CP0 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아카이누와 루치는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루치는 사륙병기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이며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세계정부를 위해 키워진 살인 기계입니다. 루치는 원피스 영화에서 24년 전 제브라, 블루노, 후크로와 함께 수련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이들은 훗날 세계정부를 보좌하는 CP9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루치는 이들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으며 훗날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루치가 사륙병기라는 이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고된 훈련을 하며 오로지 세계정부의 사냥개로 키워졌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치가 결정적으로 사륙병기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압도적인 무력과 리더십,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임무 실행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때도 망설임 없는 모습과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륙병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치는 임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잠입을 하기도 하며 정의든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제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잔혹한 면보까지 보이는 인물이기에 그야말로 사륙병기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러브루치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한 인물이며 CP9의 대부분의 member들은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루치 역시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으며 루치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입니다. 루치는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나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치고는 악마의 열매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치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동물형으로 변신한 뒤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며 특유의 유연함과 잔혹함마저 보여주며 그야말로 표범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초파는 루치가 표범으로 변하자 유독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초파가 술록이기에 자신의 천적인 표범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치는 극단적인 정의관을 가진 인물이며 어떻게 보면 세계정부의 수하로서 가장 어울리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루치는 어린 시절부터 오직 세계정부를 위해서 양성된 인물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정부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치는 세계정부를 적대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치부하며 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약한 것은 죄이며 세계의 정점에 선 세계정부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기에 정의를 집행하며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킬 때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루치는 사륙을 즐기고 전투를 즐기는 전투 광인 캐릭터이기에 합법적으로 전투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 위하여 세계정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잔혹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해적이 되지 않고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정된 사륙만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극단적인 성격을 지닌 살인광까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동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 인간성이 존재하기는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치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CP9 시절에 이미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잘 다뤘다고 전해지는 인물이기에 CP0가 된 현 시점에서는 과거보다 패기를 훨씬 잘 다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장색의 고수이자 자연계 악마의 열매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사보와 호각으로 겨루는 장면이 있었기에
루치의 무장색 패기는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무장색 패기의 2차 각성인 리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짐승 같은 본능을 소유했으며 반응 속도와 동체 시력 역시 매우 뛰어난 캐릭터로 묘사되기에 견문색 패기 역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폐왕색 패기는 없다고 밝혀진 인물이며 왕이 되기보다는 세계정부의 하수인으로 안주하는 캐릭터이기에 훗날 폐왕색 패기가 발현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육식은 세계정부의 하수인들이나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무공으로 CP9이 처음으로 선보인 무공입니다. 그리고 루치는 CP9 내에서도 육식의 수련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육식은 채, 월보, 람각, 지회, 철괴, 직언, 유광권으로 나뉘며 루치는 모든 육식을 마스터한 인물입니다. 루치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였으며 루피는 루치가 순간이동을 했다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루치는 월보를 사용하여 매우 높이 뛰어올라 변수를 창출하기도 하며 람각을 사용하여 매우 큰 파괴력을 동반한 발차기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루치는 동물형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4개의 다리로 람각을 날려댈 수 있게 더욱 위협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회를 사용하여 마치 카타쿠리처럼 미래를 잃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회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회는 견문색 패기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루치가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기에 지회를 잘 구사한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치는 철괴를 사용하여 육체의 내구도를 마치 강철 갑옷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괴는 무장색 패기의 하위 호환이라고 불리고 있기에 효율이 좋은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광건은 육식의 최종 기술이자 비밀병기라고 불리우는 무술이며 루치가 유광건을 사용하여 루피를 잠시 기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직언은 모든 육식 중에 가장 유명한 기술이며 특히 한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술입니다. 직언은 손가락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손가락을 단단하게 만든 이후 손가락으로 표적을 찔러버리는 공격으로 만화에 나오는 기술이지만 따라하기가 매우 쉬운 기술입니다. 또한 루치가 직언을 이용하여 루피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도 연출하였기에 호기심이 많은 독자들은 직언을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언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친구들에게 현실 직언을 사용하여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직언을 난사하며 학교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언 똥침을 사용하는 학생도 있으며 이 때문에 직언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들이 터지게 되었고 오다 작가님은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부모님께 야단받는 건 아닌가 라고 말하며 현실에서만큼은 직언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루치는 워터7에서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 로빈을 납치하였고 NES 로비에 넘겨 사형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CP9의 앞에 나타났고 루피는 로빈 살고 싶다고 말해 라고 말하였고 로빈도 눈물을 흘리며 살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세계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고 루피는 세계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하수인이자 세계정부에게 적대되는 모든 것을 악으로 치부하는 루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루치와 루피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결에서는 루치가 루피에게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었으나 루피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며 다시 루치 앞에 도달했고 루피와 루치는 2차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최초로 기어 세컨드를 각성했으며 루치의 유광건을 무려 3번이나 버텨내는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와의 난타전 끝에 결국 루치를 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은 루치와 루피의 대결을 원피스 역사상 최고의 전투신으로 뽑기도 하며 이둘의 대결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만큼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루치는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세계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천룡인을 폭행하고 세계정부를 도발한 루피,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위험인자 로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정부 측에서는 루치를 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 루치는 순식간에 수배자 처지가 되어 세계정부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치는 쉽게 잡힐 인물이 아니었고 CP9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정부의 추적을 피해냈고 자신을 찾아온 추적자를 모조리 죽여버린 뒤 몸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스펜담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다시 보자고 말하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이후 어떠한 사건을 겪은 이후 다시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되었고 CP0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숙적인 스펜담은 아버지가 쓰러지게 된 이후 쥐고 있던 권력이 매우 약해졌고 루치는 교묘하게 스펜담을 갈구고 있습니다.
루치는 루피에게 패배했다는 이유로 잠시 세계정부의 적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루치급의 실력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세계정부에서 다시 루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루치는 레벨리에서 천룡인을 경호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로스 성이 시라우시를 강제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고, 레벨리의 사람들은 차를로스 성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루치는 이들을 원혼내버리며 CP0 대장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천룡인은 이 세계를 창조한 신, 이곳에 있는 하계 왕들은 신의 명령을 듣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하며 천룡인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루치는 여전히 세계 정부를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치는 빅맘과 카이도우가 동맹을 맺고 루피 로우키드와 대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와노쿠니의 파견을 간 CP0에게 천룡인들을 위하여 대결 결과에 상관없이 니코 로빈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물론 루피 연합이 승리하며 로빈을 납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루치는 극장판에 매우 자주 출연하는 인물이며 오히려 본편보다는 극장판에서 분량을 많이 가져가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루치는 극장판 단골 손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루치는 CP0가 된 이후 극장판에 자주 출연하고 있으며 극장판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루치는 원피스 필름 골드에 등장하여 사카즈키와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사보와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필름 골드의 최종 보스 테조로를 직접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스탬피드에서는 분리색의 람각을 사용하여 데미지를 주기도 하였으며, 라프텔로가는 영구지침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쌍디의 방해로 영구지침을 회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에서도 등장하였으며, 필름 레드에서 루치는 주로 오로성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루치의 모티브는 택시 드라이버에서 하비 케이틀이 연기한 스폰 매튜로 추정됩니다. 루치와 매튜의 공통점은 민소매 러닝과 검정 바지를 입고 있다는 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 장발 곱슬머리를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가님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며 근거가 빈약하기에 루치의 모티브가 매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루치는 늘 비둘기와 함께 동행하는 인물이며 비둘기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루치가 키우는 애완 비둘기의 이름은 하토리입니다. 그리고 루치는 워터7의 갈레라 컴퍼니에 잠입하였을 때 벙어리 연기를 하였고, 이때 비둘기를 이용하여 복화술을 사용하며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루피를 비롯한 밀지모자 일당은 루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는 비둘기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루치가 패배하자 오해라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루치가 세계정부의 추적을 받을 때도 늘 루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루치도 갈레라 컴퍼니의 잠입을 끝낸 이후에는 굳이 비둘기를 기를 필요가 없었으나 아직도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비둘기가 좋아서 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